여성의 사회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조계종 총무원장 비구니 특보가 임명되는 등 불교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고려 불화의 보존과 전승에 힘써온 해담 스님의 대표작 수월 관세음 보살도 등 60여 점이 특별전을 통해 전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반군 탈레반이 석부를 파괴해 충격을 줬던 아프가니스탄 바미안 지역에 실라 해초 스님의 숨결을 간직한 바미안 문화센터가 들어서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보문사가 이달 말 세 번째 전통문화 체험관을 완공하는 등 수행과 체험 공간을 늘리는 대규모 중창불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이 국회 정각회법회에서 총장 재직 시절에도 어려움을 연기법으로 극복해냈다며 부처님의 첫 깨달음 연기론을 강조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지상에서 첫 승전고를 올린 승병장 영교대사를 기리기 위한 기념관이 건립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두각을 보이는 요즘 불교계에서도 비구니 스님들의 행정 참여와 권익 증진, 종책 개발 등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조계종에서는 비구니 종책 공약 실현을 위해 10년여 만에 총무원장 비구니 특보가 임명되는 등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해도 스님이 최근 총무원장 비구니 특별보좌관으로 발탁됐습니다. 조계종에서 공식적인 비구니 특보가 임명된 것은 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 이후 10여 년 만입니다. 원행 스님 체제에서 6천여 비구니 승단의 목소리를 좀 더 가까이 듣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6천여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무기관 소임에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구니 최고 지휘인 명사법계 특별전형이 11년 만에 조계종 원로회에서 통과돼 오는 15일 대구 동아회사에서 품서식이 열리는 것도 종단의 획기적인 일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비구니 스님들이 설 수 있는 자리는 여전히 비좁기만 합니다. 조계종 총무원 부실장 가운데 재무부장 소임만 유일하게 비구니 스님이 맡고 있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중앙종회 의원 81석 가운데 비구니 스님의 할당된 의석수는 단 10석에 불과합니다. 비구니 스님들께서 활동할 수 있는 장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구니 스님께서 너무나 많은 능력과 너무나 많은 자질을 가지고 계시지만 펼칠 수 있는 장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부대중의 의지처가 되어온 비구니 승단에 종단이 전향적인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건출한 비구니 인재들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책을 실행한다면 명실공히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힘있는 불교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불교의 한 축인 태고종에서도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태고종 비구니 회장으로 취임한 현중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이 종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책무를 다한 뒤 권리와 위상을 찾는 바람직한 비구니상을 제시했습니다. 함께하는 비구니회라는 슬로건을 취임 초부터 이렇게 슬로건을 가지고 함께 움직여서 함께 발전을 하고 또 함께 화합해 나와서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을 높이자 이렇게 취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바뀌는 가운데 위아래 없는 평등 사상이 교리에 깊게 자리한 불교계가 보여줄 앞으로의 모습이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조계종 예비 스님 교육 과정인 제56기 3위 3인위계 수계 교육이 2주 일정을 마치고 회항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제8교구 본사 김천 직지사에서 행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3위 3인위계 수계 교육을 어제 오전 회항했습니다. 회향 법회에 앞서 어제 치러진 5급 승가고시에는 남행자 44명, 여행자 23명 등 총 67명이 통과해 조계종 스님이 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들은 교육기간 스비와 3위 3인이 유리, 연불의식 등을 익히고 삼보일배, 삼천배 정진에도 나섰습니다.
회양식에는 조계종 교육원장 현흥 스님과 직지사 주지 법보 스님, 스비사 스님들과 남녀 행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탄홍당 정해선사 열반 72주기 추모 달해제가 김천 직지사에서 봉행됐습니다. 경내 비로전에서 봉행된 달해제에는 직지사 회주 해창 스님과 주지 법보 스님, 전 주지 웅산 스님, 능인학원 이사장 도진 스님 등 1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스님의 가르침을 새겼습니다. 근대 불교 대강백 재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탄홍 스님은 1936년 오대산 상원사에서 입승 소임을 보며 선원의 기강 확립과 승풍 진작에 매진했습니다. 이후 스님은 1940년 직지사로 거처를 옮겨 24대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노건 스님 등을 제자로 후학들을 이끌었는데 특히 극단을 만들어 불교 소재 연극을 선보이는 등 시대를 앞서간 포교를 펼친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종교 미술로 평가받는 고려불화의 보존과 전승에 힘써온 해담 스님이 대표작 60여 점으로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5m 규모의 수월 관세음보살도 등 다양한 작품에서 고려불화만의 독보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데요. 전시회 개막 현장을 조윤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고려불화는 화려한 색채와 정교한 기법으로 예술면에서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숭유역불 정책으로 맥이 끊기면서 현재 고려불화는 국내에서 단 10여 점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고려화불 학술연구소 소장 해담 스님은 역사 앞에 빛을 잃어버린 고려불화의 가치를 다시 드높이기 위해 지난 40여 년간 국경을 넘어 전방위로 노력해왔습니다. 고려불화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예술활동에 일생을 바친 해담 스님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고려불화야말로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소중한 예술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그리고 혼자 영감을 갖고 혼자 홀로 걸어가면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문화계에서나 국가에서 스님을 위한 장르를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원력을 세우고 불사를 하신 분에 대해서 정말 아까 우리 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회가 또 정부가 또 제도권이 제대로 뒷받침을 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었고요. 우리가 또 많은 분들이 이 세종문화회관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전시에서는 세로 5m 크기에 이르는 대작, 수월 관세음보살을 비롯한 해담 스님의 작품 60여 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글이라고 2번이나 현명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서 한 3년에 걸려서 제가 조성을 했거든요. 너무 거룩하시고 장엄해서 내가 조성을 했지만 나도 울어. 또 해외 미술평론가들의 극찬 속에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됐던 약사열애불 등도 직접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해담 스님은 우수한 고려 불교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고려 시대가 불교 국가였으니까 그때 만들어진 문화유산이므로 그것을 편견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고 우리 불교계에도 마찬가지야. 불교인들도 모르는 이가 더 많고 스님들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 그렇게 그런 걸 잘 공부해서 아름답게 21세기에 이런 게 우리가 1000년을 내려갈 수 있도록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고려불화의 전통과 혼이 살아 숨쉬는 해담 스님의 전시에 1000년 고려의 혼을 깨우다는 오는 19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지난 2001년 아프가니스탄 반군 탈레반이 저지른 세계적 문화유산 바미안 석불의 파괴는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고대 불교 문화 유적의 상흔을 간직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바미안 지역에 치유와 상생의 의미를 담고 신라 해초 스님의 숨결을 간직한 바미안 문화센터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불교 기획보도 2부작, 오늘 첫 순서 김봉래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 심정부의 무역센터 쌍둥이 건물이 9.11 테러로 무너지기 6개월 전인 2001년 3월 2일 아프가니스탄의 소도시 바미안에서는 1000년 동안 버텨온 쌍둥이 대불이 무너집니다. 아프간 수도 카불 서쪽 230여 킬로미터에 위치한 인구 50만의 소도시 바미안. 오랜 내전으로 상처가 깊은 이곳에 문화를 통한 치유와 상생의 공간으로 기대를 모으는 바미안 문화센터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파괴된 유적의 상흔이 잘 내려다 보이는 바미안 시내의 차우니 힐. 유네스코가 진행하는 바미안 문화센터 프로젝트에 한국 정부가 다자 지원 협력 형식으로 비용을 지원하고 아프간 정부도 부지 등 상당한 비용을 투입했습니다. 5만 제곱미터 부지 대부분은 공원으로 조성되고 여기에 2200제곱미터 규모의 문화센터가 들어섭니다. 올 연말까지 완공, 내년 봄 개관 예정인 문화센터의 현재 공정률은 75%. 겨울 혹한기 중단됐던 공사는 다음 달 재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바미안 문화센터라는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게 된 것은 2008년부터였고요. 그리고 2013년 말부터 이제 한국 정부에서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관심을 표해 왔었기 때문에 이제 2013년 말부터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설립이 되게 되었습니다. 실제 건축은 2016년 6월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 2020년 5월 개관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미안 문화센터는 전시실 2개와 오디토리움, 찻집, 도서관을 갖춘 메인 건물과 별도의 워크숍 건물을 갖추게 되며 특히 8세기에 이 지역을 순례했던 신라 출신 해추 스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게 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간다라 불교 역사와 더불어 해추 스님 관련 자료가 전시되고 워크숍 건물 내 방 한 곳은 해추 스님을 기리는 뜻에서 해추실로 명명될 예정입니다. 센터 밖에 세워질 기념비에도 해추 스님 관련 내용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이제 한국 정부에서도 그런 한국과 바미안 사이의 역사적인 교류를 조금 알리고자 저희 전시실 내에 해추 스님과 관련한 그런 자료들을 조금 비치할 계획도 저희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한국 정부가 이 바미안 문화센터를 지원하고 바미안 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협력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비석을 세울 예정인데 이제 그 비석에 해추 스님과 관련한 내용도 조금 들어갈 예정입니다. 21세기 신실크로드 건설에 불교계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기대됩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서울 강남권 중심도량 봉은사가 가람의 면모를 일신하는 대규모 중창불사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스님들의 수행 공간과 신도들의 전통문화 체험 공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불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국내 최고 수준의 찬불가 교육인 봉은사의 불교 합창 아카데미 과정도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하루 평균 10,000명의 방문객, 가입 신도수 20만 명이 넘는 봉은사. 사격으로 서울 강남권 최대인 봉은사가 지역의 문화 중심으로서의 면모를 강화하는 대규모 가람불사에 나섭니다. 봉은사는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통문화 체험 공간 확충을 핵심으로 하는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화를 즐기고 또 부처님 말씀도 듣고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그게 목표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게 포교고, 그리고 봉은사라고 하는 이 공간이 다른 어떤 스님들 수행처가 아니고 포교 도량이기 때문에 아마 신도님들을 위한 그러한 장소가 급선이 아닌가. 올해 봉은사는 스님들의 수행 공간과 신도들의 전통문화 체험 공간 확보에 초점을 맞춘 불사에 본격 착수합니다. 사찰 음식과 다도, 참선 등 우수한 불교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전통문화 체험관 3관, 영빈관은 이번 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인 범종로 개축불사도 곧 마무리됩니다. 사찰을 찾은 내외국인들이 불교 유무형 자산과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매화당, 응양각 등은 올해 착공에 들어갑니다. 신도뿐 아니라 지역민과 인근 직장인까지 부담 없이 휴식처로 애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봉은사는 불자들의 신행과 문화공간이면서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위상을 더욱 높이는 것을 목표로 각 공간의 조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불사들이 거의 다 신도님들을 위한 불사고 또 이곳에서
신도님들이 그래도 좀 편하게, 그 다음에 또 이곳이 아름답고 그래야 좀 와보고 싶고 이곳에서 또 편안을 찾고 하려면은. 봉은사는 경내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지만 현재 오봉산 석굴암에 있는 일주문을 되찾는 일도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템플스테이 참가자 확대를 위해 지자체 등과 연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콘텐츠 가득한 음악회를 상시 선보여 신도들의 문화적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봉은사는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면서 참불가 수준 향상을 위해 지난해 처음 시작한 불교 합창 아카데미 2기 개강식도 가졌습니다. 엄격한 오디션 과정을 통과한 수강생 60명은 8개월간 불교 음악과 관련한 노래, 무용, 뮤지컬 등을 체계적으로 연마하게 되는데 이들은 참불가를 통한 음성 포교에 전진 배치됩니다. 현장에서 가장 우리 보살님들 불심으로 열심히 참불 음악 하시면서 음성 공양하고 계시는데 불교 음악다운 참불가를 좀 부를 수 있도록 좀 정체성을 살리고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한국 전통불교문화 계승과 도심 포교에 앞장서온 강남 봉은사가 대규모 가람불사와 수준 높은 불교문화 콘텐츠로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봉은사의 위상과 역량을 최대화하는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P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조계종 의례위원회가 각종 종단 표준 의례안을 중앙종회 관련 특위에 상정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제30차 의례위원회 회의를 열고 아미타경과 무상계, 법성계의 종단 표준 의례 수정안을 결의했습니다. 결의된 종단 표준 의례들은 지난달 중앙종회 의례표준안 심사특위와 의례실무위원회 연선회의에서 요청한 수정 보완과 의례실무위원회 회의를 거쳐 성안됐습니다. 의례위원회는 또 위원장 원명 스님의 제안으로 종단 어산어장에 대한 의전 순위 상향 등을 총무부에 요청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국회 불자의원들의 모임 정각회가 동국대 전 총장 보광 스님을 법사로 3월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보광 스님은 총장 재직 시절에도 어려움을 연기법으로 극복해냈다며 무엇보다 가까운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연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3000년 전 부처님이 새벽 샛별을 보고 깨달은 첫 진리는 무엇일까? 동국대 전 총장 보광 스님이 오랜 세월 머물던 교단에서 내려온 뒤 가진 첫 번째 법석, 국회 정각회 3월 법회에서 던진 질문입니다. 이 불교의 뼈대는 뭐냐? 연기론이야, 연기론. 이 연기론의 뼈대를 가지고 가지와 잎을 찾아가다 보면은 불교 전체가 이해가. 보광 스님은 모든 현상은 인연에 따라 생겨난다는 연기법을 아는 것이 곧 부처님을 보는 것이라면서 수행을 통해 부처님을 확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연기론에 따라 만나는 인연 가운데 가족처럼 가까이 있는 인연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가까이 있는 인연은 자기를 이해해 줄 줄 알고 있어요. 가까운 인연이 절대 이해 못합니다. 자기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인연을 소중하게 얘기해 줘. 무엇보다 가장 가까이 있는 건 자기 자신이라면서 스스로를 귀히 여기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2015년 동국대 18대 총장으로 취임한 보광 스님은 4년 재임 기간 각종 대학 평가에서 동국대를 역대 최고 순위에 올리며 동국대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스님은 4차 산업혁명과 불교문화 콘텐츠, 철학 등을 연계해 정부 지원을 받아낸 일을 언급하며 모든 것이 연기법의 융합적 사고를 통해 이뤄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차 산업 시대에 이제 가서 이것은 결국 뭐냐? 연기법적인로 되지 않으면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도 이 4차 산업에 대한 엄청난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총장 취임 당시의 학내 갈등도 연기론으로 해결했다면서 우리의 삶, 인생길에서 난제들을 마주할 때마다 연기론적으로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토로했습니다. 금생사로 풀리지 않는 것은 전생사로 풀어야 돼. 전생사로 풀면은 아이고 전생에 내가 내 상자였는데 좀 구박을 해가지고 전생에 은사 스님한테 지금 구박을 당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러면 속이 편안해. 정각회 회원들은 스님의 말씀을 한순간이라도 놓칠세라 휴대전화로 받아 적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날 하루만큼은 국회가 정쟁의 소굴에서 그윽한 버금의 전당으로 오롯이 바로섰습니다. 법회에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순례, 김성태, 윤종필 의원을 비롯해 한공식 국회 입법차장 등이 자리했습니다. 동국대 총장 4년 임기를 마치고 교단이 아닌 법석에 정좌한 보강스님. 일성으로 강조한 연기로는 스님의 경책을 넘어 가까스로 3월 임시국회를 개회한 여야 정치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대구 지역 소외 어르신들에게 매주 무료 급식을 펼치고 있는 능화사 주지 해강 스님이 IBK 기업은행으로부터 사랑의 밥차를 기증받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대구 능화사는 경내에서 IBK 기업은행과 차량 전달식을 갖고 급식 봉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차량 지원을 측면 지원한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대권 수성구청장, IBK 기업은행 관계자와 불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능화사 주지 해강 스님은 정성을 보탠 분들의 고마움이 지역사회 곳곳에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능화사는 대구 수성구와 서구, 동구 지역에서 월 만여 명에게 무료 급식을 하고 있으며 기증받은 사랑의 밥차로는 매주 1회 3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주 대각사 신도들이 정월대보름 기도를 회양하면서 자비행을 펼쳤습니다. 대각사 신도들은 정월대보름 기도 동참비를 대신해 탐나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쌀 140포, 미타요양원과 서부요양원에 쌀 50포, 한국신장장애인 제주협회에 쌀 50포를 각각 전달했습니다. 우리 대각사 신도님들이 모든 기도에 동참해서 그럼 불전에 천원이 복전을 올려서 변화이다 변화이다 100가지 소원을 빈 이 복전으로 보시금을 모아서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 대각사 불자들은 이에 앞서 군법당 해봉사와 제주 특전사 불자 장병들을 위한 간식 등 80만 원 상당의 물품도 전달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임진왜란 때는 서산대사와 사명대사 외에도 나라를 지키는 데 앞장선 뛰어난 승병장들의 활약이 있었는데요. 당시 육지전 최초로 승전구를 울렸던 승병장이 바로 영규대사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호국불교의 또 다른 상징인 영규대사를 재조명하기 위한 기념사업회가 충남 공주에서 출범했습니다. 청주 BBS 연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누란의 위기를 맞은 조선, 하지만 숭유억불의 조선. 그럼에도 승병들은 불꽃처럼 일어섰습니다. 승려가 억압받던 시대였지만 누란의 조선을 건져내기 위한 승병들의 호국의 기상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 선봉에 기허당 영규대사가 섰습니다. 계룡산에 추석하던 서산대사의 제자 영규대사는 갑사에서 800여 명의 승군을 일으켜 조헌 장군이 이끄는 의병들과 함께 왜군에 맞서 육지전을 펼칩니다. 당시 충청도는 국토 중심으로 전략적 요충지. 영규대사는 마침내 청주성을 탈환하며 육지전 첫 승전고를 울립니다. 승병들은 옥천과 금산 등지에서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영규대사로 인해 남해 수군은 육지의 배후 공격을 받지 않고 전략을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영규대사는 금산 전투에서 호남으로 진군하려던 외병과 맞서 싸우다 결국 전사합니다. 이런 영규대사의 임진왜란 당시 호국의 활약상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사단법인 승병장 영규대사 기념사업회가 지난 5일 창립대회를 열었습니다. 영규대사 기념사업회는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주지 원경스님이 이사장을 맡았고 충남 지역 여러 불교계와 학계 등이 참여했습니다. 승병장 영규대사 기념사업회는
대사의 호국 정신을 이어받아 남북의 평화 통일을 이룩하고 새로운 민족의 번영 시대를 여는데 함께 할 것입니다. 기념사업회는 영규대사의 기념관을 건립해 나라사랑과 민족사랑 체험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영규대사와 임진왜란 당시 승병들의 호국 정신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역사적 고증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 국민적으로 승병장 영규대사 기념관을 건립하고 이의 공간을 자라나는 후대 대세들의 나라사랑, 민족사랑, 체험교육관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면면한 충남의 독립정신의 뿌리가 영규대사에서 오지 않았나. 영규대사를 기리는 그 마음이 조선시대와 근세까지 계속 이어져서 일제시대까지 이어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숭유악불이라는 시대적 억압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영규대사. 영규대사의 공적을 제대로 평가받게 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불교의 시대적 화두입니다. 충남 공주에서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특보단에 비군이 특보가 10여 년 만에 임명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비군이 승단의 위상에 걸맞게 비군이 스님들의 활동 반경을 넓히는 전향적인 인사로 풀이됩니다. 오는 15일에는 팔공총림 동아사에서 조계종단으로서는 11년 만에 비군이 최고법계인 명사법계 품서식이 봉행됩니다. 비군이 스님들이 수행과 포교뿐 아니라 종무행정과 입법활동 등에서 전면에 나서는 것은 시대의 흐름일 뿐 아니라 한국 불교의 미래를 밝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네, 3월 7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